초기에만 잘 발견하면 임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빨리빨리 병원에 증상이 있을 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여성 질환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친구같이 편안한 강남차병원 산부인과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Y메이트. 오늘 여기가 어디죠? 오늘 저희가 촬영하는 장소는 요번에 강남차병원 부인과가 새롭게 리노베이션해서 오픈을 했는데요. 강남차 산부인과 외래가 되겠습니다. 컨셉을 핑크로 잡았어요. 네, 오늘 강남차병원 앞으로 사연이 하나 도착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자궁내막암 1기를 진단받은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사실 가족력이 있어서 제가 건강이 안 좋은 것 같다는 의심을 하긴 했어요. 부정출혈과 분비물이 생기고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지는 게 시작이었고 생리주기에 가까워지면 마치 실수한 것처럼 속옷을 다 적시는 물 같은 분비물도 보였습니다. 2달 정도였지만 무서운 마음에 얼른 병원에 갔더니 소파술로 검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소파술은 유산이나 다른 원인으로 하는 시술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도 쓰이더라고요. 다만 저는 아직 미혼이라 조금 꺼려져서 의사 선생님들께 한 번 더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찾아보니 초기는 생존 확률도 높고 치료도 비교적 가능한 편이라는데 이제부터라도 식단도 조절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며 몸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를 꼭 갖고 싶은데 자궁을 살려서 치료가 가능한지 나중에 임신이 가능한지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젊은 환자인데 본인이 내막암이라고 들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 아기도 낳아야 되고 결혼도 하고 임신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닥치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궁 내막암이 어떤 건지 우리 김미경 선생님이 먼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자궁은 이제 아기집이거든요. 자궁이라는 기관은 자궁 체부, 몸통 부분이랑 자궁 경부 부분으로 나누어지고요. 자궁 내막은 그 자궁 내막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중에 아기집이 착상될 부분이고 생리 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두꺼워졌다가 탈락되는 그 부분이 자궁 내막인데 그 부분에 발생하는 암을 자궁 내막암이라고 하거든요.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에는 대개 폐경 후에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사실 뭐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젊은 여성분들한테 발생하는 자궁 내막암의 빈도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궁 내막암은 아예 딱 2가지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생기는 종류의 자궁 내막암과 젊은 여자가 생기는 자궁 내막암이 전혀 다른 종류의 암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젊은 여자분들이 생기는 자궁 내막암은 원인이 여성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있고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있는데 에스트로겐이 과다하고 프로게스테론이 적기 때문에 생기는 종류의 그 내막암을 젊은 여성들이 주로 생기는 내막암의 원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비만이잖아요. 원래 에스트로겐이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여성 호르몬인데 그 외에 지방세포에서 이제 변환되는 에스트로겐도 있거든요. 지방세포가 많은 분들은 그렇게 지방세포에서 만들어내는 에스트로겐이 많아질 테니까 그런 비만이 주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프로게스틴 호르몬도 마찬가지로 난소에서 나오는 건데 배란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뭐 무월경이나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트로겐은 많아지고 프로게스테론이 적어지는 상황이 돼서 자궁 내막암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비만한 사람, 체지방이 많은 사람은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배란을 잘 안 하니까 원인이자 결과이지만 생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생리를 띄엄띄엄 하거나 잘 안 하면 내가 꼭 병원에 가봐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생리는 잘 안 하지만 불규칙한 출혈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흔한 자궁 내막암의 증상 중에 하나죠.
자궁 내막암을 어떻게 진단하느냐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갔더니 소파술로 검사를 하자고 했다. 근데 보통 소파수술이라고 하면 마치 뭐 아기 유산에 있을 때 이렇게 하는 수술처럼 받아들여지셔서 아마 이 검사를 해야 되는지, 진단을 하려면 반드시 이런 수술을 해야지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도 지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궁 내막암 진단은 자궁 내막 조직 생검이라 그래서 자궁 내막에 간단한 빨대를 넣어서 진단을 할 수도 있고요. 이 환자분이 말씀하신 자궁 내막 소파술을 통해서도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유산을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궁의 내막 부위에 어떤 병변이 있을 때 그걸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조직 검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큐렛이라고 하는 의료 장비를 이용해서 자궁 내막을 긁어내는 시술 자체를 통칭해서 자궁 내막 소파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그런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엔 자궁 내시경이 굉장히 많은 병원에 보편화되면서 자궁 내시경을 이용한 조직 검사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피임 장치, 미레나라고 하는 그 피임 장치를 하면 이 자궁 내막암의 예방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피임 장치뿐만이 아니고요. 경구용 피임약이나 프로게스틴이 포함된 자궁 내 피임 장치 같은 경우는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경구용 피임약에 치명적인 있을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혈전증이라고 피가 굳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비만한 환자들의 경우에 또 혈전증의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자궁 내막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경구용 피임약을 오랫동안 복용하는 건 그다지 권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위험 인자가 있고 예방을 위한다면 그 프로게스틴을 함유하고 있는 자궁 내 장치가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어요.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거는 아무리 초기라고 하더라도 자궁 내막암의 완전한 치료는 자궁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예후가 좋고 이 출산을 위해서 호르몬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는데 호르몬 치료를 시도해서 완치가 됐다고 해서 다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임신을 할 때까지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혼한 여성의 경우에는 빠르게 임신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하고 아직 미혼이어서 지금 당장 결혼할 계획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 추가적인 호르몬을 쭉 복용하거나 장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을 때의 재발률은 50%를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 제제나 아니면 호르몬 장치 등을 착용했을 때의 재발률은 10% 미만이거든요. 한 가지 명심하실 거는 시간을 번 거기 때문에 출산을 하고 나면 꼭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 자궁을 제거해 주는 게 치료의 완결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강남차병원이 많은 우리 난임 환자들한테 아이를 선물해 주는 그런 좋은 병원이기도 하고 또 우리 부인암 분야에 있어서는 암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완치를 해서 임신해서 아이까지 출산하게 굉장히 많이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암 중에서도 특히 임신을 가능할 수 있는 암들이 많지 않은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자궁 내막암 초기 환자예요. 임신율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임신 시도하는 사람의 그래도 꽤 많은 퍼센트에서 임신을 성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다른 암에 비해서 자궁 내막암은 초기에 잘 발견이 되고 또 예후가 아주 좋기 때문이에요. 다른 암에 비해서 굉장히 완치율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 초기에만 잘 발견하면 이렇게 젊은 여자분들의 경우에 임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진행되기 전에 빨리빨리 병원에 찾아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궁 내막암이 초기에만 발견이 된다면 자궁을 꼭 이렇게 제거하는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자궁을 보존하고 가임력을 보존하고 출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치료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위험 인자, 무월경이라든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20, 30대 젊은 여성 환자분들 중에서 생리를 3개월 이상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내가 생리를 왜 안 하는지, 이렇게 오랫동안 생리 안 하는 게 문제되진 않는지를 한번 꼭 진찰 받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질문 많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식이 조절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요거 실제로 저희가 외래에서 환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거든요. 식이 조절할 때 뭐 우유나 석류, 홍삼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지, 뭐 석류나 이런 것들은 식물성 에스트로겐 이런 것들이 많다고 알려져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굳이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해서 챙겨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뭐든지 이제 과도하게 섭취해가지고 좋을 거는 없으니까요. 저는 환자랑 상담할 때 항상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무엇을 먹으면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무엇을 먹으면 좋나, 무엇을 먹으면 안 되나. 저는 그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궁내마감은 선진국 질환이고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좋은 걸 사서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PT를 끊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운동을 해서 체지방을 좀 줄이는 게 그 어떤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더 좋은 예방 방법이나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사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강남차병원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으니까요. 비슷한 상황이 있으시다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저희 의료진이 직접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